그래가지고 이게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그래프로 그렸는데 그게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로렌츠의 혼돈 끌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로렌츠 카우스 어트랙션이라고 해요.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 나비 효과 그 그래프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네, 결국 뭐 좀 장황한 것도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네. 한 번 저장했다가 다시 돌리는 순간 계속 켜놨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 예. 더구나 그것도 이건 단순 날씨인데 그 정도면 이 거대한 인공지능이 한 번 저장했다가 돌린다는 것은 저는 어떤 결과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나비 효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끊고 가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큰 거죠. 다시 말해서 백업을 하고 싶어도 백업의 결과가 어떤 참사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게 또 진정한 나비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진짜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만든 그 데이터를 걸러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목표가 못 찾게끔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가끔 내가 최근에 어떤 걸 봤냐면 애니 매트릭스 세계관 애니를 보는데 거기서 재미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매트릭스가 이 기계들이 제국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인간의 대사를 보냈을 때는 인간의 모습은 한 이 로봇을 보냈다. 근데 그 후부터는 완전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벌레 갖고 있는 형태로 인간을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이 다르더라고. 현재 인간의 모습이란 건 인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하게 맞추는 거다. 근데 이 인간과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로봇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효율성을 따지면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제시되듯이 기존의 지금 AI도 어떻게 보면 방향이 지금 인간이라는 거대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인간에 맞추지만은 어느 시점 가면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사람이나 포유류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곤충이나 벌레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해서 군집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네, 군집 활동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군집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용하는 걸 보면 사람 같은 게 아니라 벌레 같은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자동차 움직임 잘 보잖아요. 바퀴벌레 움직임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움직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자동차에 적용했다고 보면 돼요. 많은 부분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람 형태의 인공지능이보다는 벌레에 가깝다. 곤충에 가깝다. 왜냐하면 곤충은 시야가 어떻습니까? 사람하고는 틀리게. 그 수백 개. 네, 홀눈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벌레는 수천 개의 눈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자동차만 보더라도 12개의 카메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람처럼 안 보고 곤충처럼 본다는 거죠. 이거 하나의 이게 시크릿이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게 딱 느껴보면 아직도 인간은 모르는 게 많다. 네, 모르는 배워야 된다. 특히 인간을 배워야 된다. 네, 그렇죠. 아직 인간이 인간을 몰라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매트릭스 드라마 매트릭스인데 터미네이터 드라마도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고도의 사이버넷을 재구성하려고 가장 기초적인 유아 심리학자를 데려다가 뭐 이것저것 막 아동 심리학자를 데려다가 아동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그만큼 하나하나의 기초를 닦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거기 드라마에서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왜 매트릭스에서 인간과 기계가 싸우고 왜 터미네이터에서 인간과 기계가 싸울까? 사실 알고 보면 답은 간단해요. 그 기계들이 인간의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있냐? 아마 곤충의 사고 구조였다. 곤충의 사고 구조와 인간의 사고 구조가 만나면 충돌밖에 더 하겠냐. 그렇죠. 인간이 왜 이래? 인간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특히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 애니메이트리스도 재미난 내가 특징을 봤어요. 뭐냐면 대사가 왔는데 두 명이 와요. 이 로봇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대사를 보는데 그 다음 할 때는 얘네들이 전부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 이 기계들에게 성이 없어요. 그냥 단일 종으로
여성과 남성이 구분 없이 단일종으로 하고 공격할 때 전쟁할 때 다 걔네들만 보내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걔네들은 남녀 여자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성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진짜로 곤충 같다는 느낌이 많이 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영화 제작자가 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나오는 거겠지만은 아직도 인간이 솔직히 인간 자체가 아직도 인간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챗GPT에 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어. 그게 이제 이 곤충이란 대표적인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이 있었다면 네. 아마 또 다른 상황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시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정체성이 여성으로 돼 있는 여성과 남성 두 개가 있죠. 진짜예요? 네. 구분돼 있어요. 아니 반하는 방식도 틀리고 대응하는 방식도 틀려요. 하지만은 그걸 남자로 선택할지 여자로 선택할지 그 구분하게 돼 있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오히려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네. 섞여 있는 거가 단위로 섞여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인데 그냥 왜냐면 그렇게 선택할 수가 가지고,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많이 나눠졌었다면 네. 제대로 그러니까 설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요? 그래서 시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훨씬 더 친근하고 아, 저기한 거긴 한데 능력이 제한돼요. 왜냐하면 설정이 난 여자로 설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정이 제한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실 이거는 이제 저기랑도 맥락이 연결되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최초로 다뤘다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톰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아톰. 네. 예. 아톰에도 보면 실제로 아톰에 해당하는 그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사실은 그 제너럴한 인공지능을 아직 못 만들어요. 당시에 기술, 그러니까 그 현재도 만화 그렇고 설정 만화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제너럴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용 AI,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 아, 그걸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뻥이에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왜 말이죠? 왜냐하면 자 글로벌한 AI라고 하는 거는 개성이 없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예. 개성이 없는데 무슨 AI가 돼요? 완벽한 인공지능이 그냥 어떻게 계산기가 된다고? 예. 아, 우리가 글로벌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만능 AI를 못 만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지능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글로벌한 AI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성이 없거든요. 개성이 없으면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라는 얘기네. 네, 아니 지능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개성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슷한 게 사실 있죠. 개미 같은 군집. 군집은 개성이 없지만 앞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곤충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거의 마지막이지만 네. 애초에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싸운다 설정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왜 네. 싸우냐 이거예요. 그쵸. 뭐 그게 주워먹겠다. 인간이 욕망이 있으니까 욕망을 실현하다 보니 충돌한다 치지만 솔직히 그 AI가 인간을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 물론 인간이 전쟁에 인간이 자신들을 위협으로 느끼고 자꾸 제거하려니까 생존 본능에서 싸운다고 하지만 만약에 생존 본능이 확보되는 순간 그 욕망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도 계속 매트릭스 그 확보된 이후에도 계속 뭐 하염없이 뭐래 계속. 어? 솔직히 내가 보기엔 만약에 AI가 발전할수록 미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제일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 림보죠, 림보. 맞아. 림보. 진짜 무서운 그 림보에 빠지면 답이 없죠, 진짜. 실제로 그 인공지능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 테슬라 인공지능이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많은 발전을 못해요. 자율주행 말한 거죠? 자율주행 많은 엄청난 발전한 건 있는데 그 이상 잘 발전을 못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비밀을 좀 알겠더라고요. 얘네를 학습을 시키려고 림보에 빠뜨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빠져나가게 될 때까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반복시키면서 얘를 림보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답을 찾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림보에서 헤어나온 애가 정상이겠냐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얼마 수준 이상 못하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참 재밌네요, 이것도.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특히 림보가 제일 심각한 게 개성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또 다루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일단은 챗GPT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봬요. 예.